직원들이 나누는 잡담에 끼어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시당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오늘은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현명하게 다루는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노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느끼는 감정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현명하게 다루는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건넨 인사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낸 의견을 무조건 거절할 때? 혹은 내 배려를 알아주지 않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대부분은 상대방이나 나의 오해 혹은 표현 부족으로 우리는 무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무시를 당해 화가 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6단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누는 잡담에 끼어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내 말을 못 들은 것처럼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시당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상황을 예시로 6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앞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고 화가 난다면 그 상황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제3자가 돼서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곱씹는 게 아니라 과거를 시뮬레이션 하듯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며 화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요. 이 단계에서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본 상황 속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지점을 짚어보는 거예요. 전체 상황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분노가 발현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앞선 상황 속에서 짚어내보면 나의 발언 이후 이야기 주제가 바뀐 시점이겠죠. 아,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쾌감이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문장에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발언을 했고 이야기 주제가 바뀌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해석이고 후자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정리해 보세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노가 시작된 시점을 알아차리고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면 이제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시를 당했나요?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는 게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스스로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세요. 내 발언 이후에 이야기 주제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이야기 주제가 바뀐 원인이 내 발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혹은 이야기 주제가 바뀐 것 외에 내가 무시당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무시당했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우연이었거나 타이밍이 안 좋았거나 상대방이 내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무시가 맞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내가 무시당한 사실이 틀리다는 걸 알았다면 이미 분노가 사라졌거나 당신의 분노의 원인은 무시당함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요.
하지만 내 분노의 원인인 무시당함이 객관적으로 맞다면, 즉 내가 무시당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무시를 당한 것 같나요? 발언이 재미없었거나, 내 발언이 적절치 못했거나, 혹은 나만 아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과의 내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쉽게 생각해서 내 잘못인지 다른 사람의 오해 때문인지 정도만 찾아도 좋습니다. 원인의 대상이 누구인지만 파악해도 충분해요. 원인을 찾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처음만큼 분노하고 있진 않을 거예요. 각 단계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레 분노라는 감정은 조금씩 해소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해소하기 단계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날 분노를 미리 다루는 단계예요. 앞선 원인 찾기 단계에서 원인의 대상이 누구인지만 찾아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번 단계에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해소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번 일은 작은 변화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면 되고요.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고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되새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발언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거나 분위기를 읽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걸 깨달았다면 다음엔 더 나은 타이밍을 찾으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전달해 주세요. 아주 잘이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상대에게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요. 여기서 잘 전달한다는 건 화를 내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그때 내 말을 좀 듣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해를 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간혹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판단해 봤을 때도 그렇고 상대가 날 무시하는 게 맞고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대가 여러분들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상대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의지가 딱히 없다면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무시해 주세요. 그 또한 무시로 인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니까요.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6단계를 설명하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분노는 생각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해석하는 내 관점이 분노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6단계, 이 6단계는 단순히 분노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원인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게 바로 감정 성숙도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바로 화내기 전에 이 6단계를 떠올려 보세요. (1단계) 바라보기. 제3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관찰하세요. 2단계 짚어내기. 정확히 어느 순간에 화가 났는지 찾으세요. 3단계 객관화하기. 감정을 빼고 사실만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4단계 판단하기. 정말 무시가 맞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5단계 원인 찾기.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 파악하세요. 6단계 해소하기. 원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세요. 이 6단계를 거치다 보면
처음의 분노는 이미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현명하게 또 더 성숙하게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화내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 소통하는 게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